나는 홍천강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여름에는 자동차 밧데리로 쏘가리를 잡는 이른바 밧데리꾼이다. 내가 밧데리 낚시를 하다가 목격한 사건을 언론사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보했지만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렇게 공포 유튜버에게 제보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내가 기울인 노력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벗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을 끝으로 더 이상 제보하지 않을 것이다. 밧데리 낚시는 자동차 밧데리를 장대에 연결해 물속 큰 돌들 밑을 전기로 지져 감전대에 떠오르는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이 30년 전에는 불법이 아니었다. 그날의 주요 목격자인 내가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만 제보하는 이유는 당시 밧데리 낚시를 한 내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홍천강 다리 아래에서 차박을 하던 40대의 여성이 새벽에 장마로 불어난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뉴스에 따르면 함께 차박을 하던 일행들 3명은 물에 빠지면 반려견이 주인을 구해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여성이 물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한 번쯤 물놀이를 해본 사람들은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도 사람이 빠져 죽을 만큼 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게다가 나는 그 여성이 물에 빠지기 불과 몇 시간 전인 그날 새벽 그들이 차박을 하고 있는 다리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보증할 수 있다. 7월 말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팔봉산 관광지 인근의 매운탕집 사장에 트럭을 세워놓고 내 차로 홍천강 상류로 올라가 고무보트 2척을 타고 강물을 따라 출발했다. 당시 이미 2달 전 밧데리 낚시를 하던 2명이 루어 낚시꾼의 신고로 경찰에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최대한 목격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나처럼 홍천강에서 펜션이나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들은 밧데리 낚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물고기를 잡는다. 특히 그해 6월 중순 쏘가리 금어기가 끝났을 때 광어회 시가가 키로당 2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쏘가리회는 20만원이어서 나름대로 고액알바였다. 그날 홍천강은 금어기가 막 끝나 물반 고기 반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툼한 쏘가리들이 전기 충격에 기절해 뜰채 속으로 들어왔다. 어두컴컴한 강물 속에서 밧데리로 지지고 건지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 쏘가리들이 홍천강에 빠졌던 망자들의 팔뚝처럼 보여 오금이 다 저렸다. 다행히 전날까지 계속된 비로 홍천강 주변 캠핑장과 노지에는 차박을 온 사람들이나 물에서 새벽 낚시를 하는 루어 낚시꾼들이 보이지 않았다. 다만 평소에도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던 고가교 아래에서 그날도 차박을 하는 한 팀이 불멍을 하고 있었기에 물가에서 먼 곳으로 지나가야만 했다.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니 남녀 4명이 차 옆에 피운 장작불 주위에 둘러앉아 고무보트가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큰 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특히 한 여성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자는 듯 보였는데 캠핑카 전용 장비로 보이는 삽과 도끼가 테이블 옆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빨리 그 지점을 지나면서 큰 돌들 밑을 지지다가 스위치를 너무 과도하게 눌렀는지 쇼트가 나서 장대의 팁이 녹아 서로 달라붙어 버렸다. 이런 젠장! 하필 이럴 때 쇼트가 나다니? 잠시 고무보트를 정박하기 위해 물가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는 매운탕집 사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먼저 내려가고 계세요. 전 팀만 교체하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고무보트를 물가에 잠시 세워놓고 조용히 팁을 갈아 끼우는데 차박하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차에 갇혀 주인을 찾는 개짖는 소리를 배경으로 들었던 그날의 엽기적인 대화는 석 달 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납치 사건과 유사해 아직도 기억이 난다. 그곳에서 일행들 중 한 여성이 수건으로 눈을 가린 여성을 가리키며 다른 일행들에게 물었고 전자담배를 피우던 문신을 한 듯한 남성이 이에 답했다. 야, 얘 아직까지 코인 비번말 안 했냐? 했겠냐? 이제 어떻게 하지? 에이, 조졌네 이거. 그나저나 연변 애들은 언제 온대? 연락 없어. 아마 공안들 때문에 이제 장기 적출은 힘들 거야. 아나 이거 그냥 산에다 묻어야 돼? 야, 왜 그냥 묻냐? 홍천강은 사람이 안 죽은 곳이 없어. 물놀이하다 죽었다고 하고 보험금이라도 받아야지. 119 오면 뭐라고 할 건데? 글쎄, 걔 주인이니까 뭐라도 알리바이가 있어야겠지? 그때 마침 내 핸드폰에서 문자 도착 알림음이 울렸고 매운탕집 사장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여기 CR 큰 거 많네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런데 핸드폰 불빛에 비친 문자를 읽는 내 얼굴을 본 일행들이 그제서야 나를 발견하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어이, 거기 아저씨. 잠깐만요.
거기 잘생긴 오빠? 어디 가요? 나는 고무보트를 타고 서둘러 물가를 떠났고 그들이 나를 쫓아 물속으로 들어오는 동안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행히 그 일행들은 따라오다가 안 되겠는지 금방 다시 돌아갔고 그날은 신경이 곤두세운 채로 낚시를 끝마쳤다. 무사히 낚시를 마치고 낮에 한숨 자고 일어나 TV를 보면서 쏘가리 매운탕을 먹는데 그날 아침 4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틀 뒤 내가 팁을 교체했던 곳에서 1km 떨어진 하류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홍천강에는 헬기와 드론이 날아다녀 밧데리 낚시가 불가능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숨진 여성은 코인 여성 납치 살해 사건과 마찬가지로 잡김치 코인 투자 사기를 통해 타인의 원한을 사서 죽은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어찌 보면 요즘처럼 부패한 법조인들로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에 개인이 이런 사기꾼들을 처단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하고도 부패한 법조인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놓고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비겁한 변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갔으면 좋겠다.